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오늘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를 운영을 하셨어서 저는 어릴 적마다 주말마다 거제도 조선소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설명도 해주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데 몇 년 전 대우조선이 2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새로운 기업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자부심이 담긴 조선소가 글로벌 기업의 품에 안긴 거죠. 저는 그날 적금을 깨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인데요.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요즘 출장길에 거제도를 지날 때마다 조선소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곳이 세계적인 친환경 조선소로 변화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좀 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 제가 하나오션 주주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이제 조선소 주인이구나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LNG선과 수소 선박 등 이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하나오션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조선업 불황이 끝나고 새로운 호황기가 올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하나그룹의 투자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조선주고요. 조선주야 뭐 작년과 올해 좋은 이야기 투성인데 우리 태공생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주감 탄탄하다 이런 말도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좀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조선주 전망 태공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선주는 진짜로 너무나도 밝습니다. 뭐 밝다 못해서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 이거를 뭐 매수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밝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친환경 선박, LNG 선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과거 이제 2021년도쯤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조선 업황 관련해서는 정말 전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이었죠. 전 세계 1위였는데 중국에게 많이 물량을 빼앗겼었습니다. 빼앗겼던 부분이 이제는 사실 우리가 뭐 차량도 그렇고요. 모든 게 이제 이 친환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가 2021년도 20년쯤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런 LNG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실적이 조금씩 증가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조선 업종들이 사실 2016년도 한 14, 15, 한 이쯤부터 해갖고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너졌던 부분이 2020년도쯤 들어가서는 이제 또 수요도 증가해주고 뭐 굉장히 이런 이 실적도 좋게 나와주고 수주도 따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번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사실 중요한 건 일단은 뭐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LNG 선박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이제 최근에도 이제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소 기술을 진짜 세계 최고다.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야기할 만큼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수요 전망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를 좀 보고서 우리가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 기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수정주가 이런 거 다 적용했을 때 기준으로서 어쨌든 거의 한 30만 원까지 던 종목이에요. 기업입니다. 이 3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뭐냐고 하면요. 2007년도까지 2008년도 넘어가서 금융위기 전까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 해운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수주도 엄청나게 많이 쌓았던 기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 한 해에만 그 당시 100억 달러 이상의 수주였죠. 수주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이 기업의 기술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금융위기 이후엔 전체적으로 사실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들이 하방으로 많이 무너졌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이 사실 과거에는 정말 이제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IMF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저는 울산 출신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현대중공업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IMF를 모르고 살았다가 성인이 돼서 알 만큼 그만큼 조선업이 엄청나게 호황기였던 시절이 2000년대 초라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조선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이 희망퇴직하고 그런 눈물까지 다 봤던 사람이 바로 전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중국에게 물량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물량을 빼앗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였던 부분인데 이 LNG 선박에 대한 부분만큼은 중국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거 빼앗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이제 중국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수주를 회복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주가가 과거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LNG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어제였나요? 최근에 나온 게 미국이 이제 항공 군함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군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국이 당장에 이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에 당선이 되었을 때도 이 윤석열 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 LNG 선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 군함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 군함에 대한 부분이 중국이 지금 이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으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시아만 이렇게 견제를 하면 되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군함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 업종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라는 게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조선주들이 전망이 밝다 못해 너무 눈부실적으로 밝다는 이유는 정말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한 반사익 수혜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조선 업황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특히나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였던 기업이고요. 세계 1위였던 기업이 중국에 빼앗겼던 세계에 빼앗겼던 수주 물량을 다시 다 회복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난 호황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원하진 않아요. 원하진 않는데 자꾸 이상하게 본인 의도와 다르게 강달러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달러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강달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또 큰 기업 수혜주들이 뭐다? 당연히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이 조선 업종들이 이제 하나오션을 포함해가지고 조선 업종들이 배를 만들어 놓고 수출을 하지 우리나라에서 사실 배를 굴려봐야 얼마나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출하는 기업들이 실적 역시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취임 이후에 달러가 만약에 안 잡힌다. 사실은 이걸 잡으려고 해도 시장에서는 이미 1,500원은 그냥 고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0원에 100엔, 아니면 1달러에 1,100원, 이렇게 거의 어느 정도 고정된 이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100에 1,000원이 아니라, 그 1달러에 1,1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500원으로 이제 고정해놓고 보는 게 우리나라 이제 경기나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은 이제 1,500원을 거의 고정으로 보는 시선이 기정사실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보는 게 1,500원을 정말 달러가 돌파한다 하더라도 순간 이 리스크로서 이런 하락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다시 시장은 반등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1,500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악재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강달러 시대 이제 고달러 시대 여기다가 이제 수주 물량까지 증가함으로써 실적 기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과연 조선족이 아니죠. 조선소를 누가 뛰어넘을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의 주신 게 굉장히 좋아요. 이미 수익 구간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특히나 더 의미가 있는 게 이거는 차트로만도 설명드려도 이게 굉장히 베스트한 게 뭐냐? 자 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게 우리는 하방 추세대를 돌파했다라고 약간 2006년, 7년도 대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바닥을 다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거래가 터진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현재 과거 고점대, 지금 과거 고점대인 대략적으로 한 4만 원대를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만 원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또 뚫고 가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 달, 그러니까 우리 월봉 기준으로 이번 달을 잘 마무리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강한 상방이 나오면 나왔지 못 나올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격도라고 하죠. 이 평간의 이런 밀집도가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냥 제가 그래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들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차트 보세요. 이 평도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의 엄청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죠. 밀집되어 있는데 보면은 하기 시작하다 이게 정배열로 돌리면서 이제 이 평도 위로 올라탔죠. 그럼 이런 종목이 대상승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현재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일단 저항 자리 때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고, 이걸 유지했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 고점대 일단 갭을 메꾸고서 과거 고점대가 대략적으로 한 75,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75,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봐도 된다고 생각해보고 있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조선 업종에 강한 바람이 분다. 이게 사실 LNG 선박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 군함, 이제 미국의 이제 항공군함, 이제 군함 관련되어 있던 이런 모멘텀으로서도 우리나라 수주 이런 이슈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과거 고점 때 뭐 사실 25만 원까지는 뭐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한 번은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10년 만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딱 찾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전망 역시나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짚어주고 계시죠. 트럼프가 짚었던 만큼 우리나라 수요 전망 굉장히 좋고요. 뭐 IMF 때 얘기도 해주셨는데 확실한 건 LNG 선박 부분만큼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도 역시나 조선주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주 전망 밝다 못해 눈이 부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37,000원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최고가를 또 썼거든요. 44,600원까지 터치를 했었던 하나오션입니다. 차트적으로 지금 대상승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하셨고요. 과거 고점 75,000원까지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뭐 15만 원, 25만 원까지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분이 지금 비중의 10%시거든요. 그럼 비중 확대를 좀 추천을 해드려도 좋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중 확대를 해도 괜찮아요. 전망만 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항을 막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4만 원이 강한 저항이라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4만 원대를 지켜내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돌파했다고 해서 이게 저항을 돌파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도 나쁘지 않지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4만 원을 지키는 걸 보고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4만 원을 깨고 다시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하는 게 낫지, 굳이 저항 구간에서 내가 잘못 매수를 하는 순간은 그게 고점에서도 물리는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매 나쁘진 않지만 확실하게 4만 원 지킨지 보고, 아니면은 좀 조정을 주는 걸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하시기를 선택하셔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중 확대까지 한번 여쭤봐 드렸는데 4만 원을 지키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4만 원을 지키는지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4만 원 이하에서 조정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를 권장드렸습니다. 이 전략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